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노동관계법규 문제풀이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동관계법규도 저희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서 공부할 때는 노동관계법규에서는 총 11장까지의 장으로 나누어져서 공부했었죠. 그런데 이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5강 정도로 우리가 압축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상 편제에 따른 1장부터 11장까지를 거의 한 강당 2개의 장 정도를 모아서 제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선별해서 제가 문제풀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노동관계법규 중에서 제1장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즉 다시 말하면 노동법의 총설조하거나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 32조의 근로기본권, 그 다음에 헌법 33조의 노동 3권, 이것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상 시험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것에 관한 문제를 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가지의 출제되는 개별 법률 중에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문제들 이걸 선별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은 나눠져 있습니다만 1시간 동안에 제1장과 제2장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노동관계법규 중에서 제1장 챕터 1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파트에서의 출제 논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가요,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기본권 그러면 보통은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와 33조의 근로 3권 요 두 개의 조문을 합쳐서 보통은 노동기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자,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상권을 갖는다. 맞죠? 33조 2항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지문.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는 별개 개념이다. 아니죠. 우리 헌법 32조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32조 1항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또한 근로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지 이것이 별개의 개념은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의 제6항의 문제죠. 33조 근로 3권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헌법 33조 근로의 3권에 있어서의 3항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로지 단체 행동권만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많이 계속 봤던 조문이니까 1항 보시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예, 헌법 32조 1항 후단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32조 근로기본권의 1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놓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 후단만 지금 뽑아서 지문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시행하여야 한다고요. 적정 임금의 보장에는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국가가.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죠. 2번 지문 볼까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갖는다. 맞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외국인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판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인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주는 상호주의로 가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볼 거냐 아니면 인간의 권리로 볼 거냐인데 기본적으로는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로 봅니다. 그러면 인간의 권리라면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인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간의 권리를 보되 보통 실정법상으로는 이제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질문 보시면 여자의 근로는 고용, 임금, 이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또 썩 예쁜 말은 아닌데요. 여자의 근로는요, 당연히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건 차별 금지는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 32조는 여자의 근로는요, 특별한 보호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문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에서는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는 그동안 차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뒤에 후단에 가서 이렇게 특히 여자의 근로는 이런 것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주의적 규정을 하나 더 써놓은 거죠. 그것만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게 4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법문상 이게 틀린 조문은 아니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어쨌거나 3번이 정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박스 문제인데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했어요. 이거 헌법상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그 가로 앞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라는 말이죠.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증진을 위한 노력음으로부터 나온 게 고용 관련 법률 3가지. 고용정책기본법,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제정 의무가 나오는 거죠. 32조의 1항의 내용을 지금 박스 문제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했어요. 자, 1번 질문 보세요. 최저임금제 시행 나와 있죠. 32조 1항에 있습니다.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 이게 32조 근로의 권리 32조의 6항에 규정된 내용이네요. 6항 그죠?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우선 근로기회의 부여예요. 평등한 근로기회의 부여가 아니라 우선 근로기회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봤더니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있죠. 이건 32조의 4항과 5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산업재해로부터 특별한 보호, 이 규정은 32조에 없어요. 없습니다. 32조는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이거든요. 정답은 4번. 자, 문제 5번. 자,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어쨌거나 아무튼 32조, 33조 조문 보는 거예요. 헌법. 실정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질문 보세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가 나오고요. 2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죠. 최저임금제는 시행하여야 한다. 적정임금의 보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32조 1항의 규정입니다. 헌법. 자, 3항은 우리가 계속 읽었던 거고요. 4항 볼까요? 4번 질문. 여자의 근로는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틀렸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특히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는 6번 문제. 자,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33조의 규정이에요. 헌법 33조의 규정. 자,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됐죠? 근로자는 자주적인 국가의 간섭이나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주적인 근로 3권을 가진다예요. 그래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3권을 갖습니다. 자, 2항 가보세요. 2번 지문. 1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 3권을 당연히 갖는다. 틀렸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근로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률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근로상권을 가진다.
됐죠?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세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그 성질은 근로자예요.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로서는 단체행동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미취업자 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취업자인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모든 근로자는 근로사건을 갖는다라고 원칙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정도로 대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32조, 33조 내용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재상으로 챕터 2장, 그러니까 개별 법률로 이제 들어왔어요. 1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개별 법률들을 하나씩 볼 건데 그 중에 1번 타자로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우리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서 1번 문제 볼까요? 자,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이에요. 개별노사관계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문수도 많지만 모든 조문들이 다 사실은 출제 포인트가 되는, 출제 논점이 되는, 그리고 그동안 출제가 되었던 이런 조문들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했죠.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있잖아요.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 근로조건 중에서 임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 다음에 뭐죠?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었죠? 휴일에 관한 규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거죠. 휴가에 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인데 이게 되게 많아요. 왜 많냐면 몇 개 이렇게 언급한 거 외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들 전부 다 여기다 명시해야 되거든. 근데 취업규칙 안에 근로조건 명시해야 될 내용이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거의 웬만한 근로조건은 다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법체계상으로는요.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이 근로조건 4가지 요거는 다 명시하여야 해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근로조건들을 전부 다 명시하여야 할 의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음 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4가지밖에 없지만 여기에 수십 가지의 근로조건들이 다 명시하여야 할 대상이거든. 그런데 이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중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요. 요 4가지는 단순히 명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돼요. 서면으로 명시하고는요. 이걸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출제가 될 거는 다음 중 근로조건 중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까지 하여야 하는 서면 명시 플러스 교부까지 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연차 유급 휴가 요 4가지 중에 하나를 빼고는 여기 있던 내용을 하나 슬쩍 끼어 들어가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출제할 때는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조건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까지 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4가지만 외워놓으시면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바꿔치기해서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 휴가, 그 다음에 임금의 지급 방법 이거 다 서면 명시 플러스 교부까지 해야 되죠. 근데 휴게 장소는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서면 명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명시만 하면 되는. 자, 그래서 중요한 출제 논점이라서 이거는 매회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바꿔치기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같이 풀어봤고요. 변형 문제들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요. 자, 임금채권은 3년간 일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맞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소멸시효 기간은 전부 3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로지 딱 3년이 아닌 게 하나 있죠? 1년인 게 하나 있어요. 연차 유급휴가만 1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3년이에요. 맞고요. 그 다음에 2항. 자, 2번 지문.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죠. 제가 이거 기본서 공부할 때도 노동부 장관 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했잖아요.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사용자는 전대채권이나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임금채권은 사용자는 상계하지 못한다만 기억하세요. 상계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 그러니까 맞았죠?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여러분들 임금채권의 상계 금지와 더불어서 위약금 예정도 금지된다 그랬잖아요. 두 개는 할 수 없어요. 민법은 둘 다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두 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상계하지 못한다. 위약금 예정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틀린 지문 됐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자,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이죠. 자,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게 정리해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24조가 이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지려면 이게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가 되려면 절차상의 요건과 실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때 실체적 요건이 뭐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다하여야 하고요. 뭐 이런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해고 이전에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다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다음에 해고 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해고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다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해고의 대상자, 해고의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나 또는 노동조합에게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해고 전에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또는 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해고의 기준을 설정할 때 이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는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고 자체를 동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3번이 법조문과 틀렸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정예고를 포함해서 해요.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 30일 전까지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해고 예고의 제한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사유가 있고 적용제외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때 적용제외 근로자를 지금 문제를 출제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35조 조문이에요. 이게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 즉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필요 없고요. 30일 전까지 예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업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적용돼야죠.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된 자는 적용 제외예요. 6개월 이내죠. 초과가 아니라.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사용된 자 맞죠? 그래서 해고 예고에 적용 제외 근로자는 이거 반드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독자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